라인 3번. 온도가 또 올라가고 있어. 알았어. 내가 직접 확인할게. 먼저 압력 게이지부터 체크해. 과장님, 이거 제가 해도 되는데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해. 자칫하면 설비 전체가 멈춰. 새벽 4시 32분 대한정밀 제2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최진우 과장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빠른 걸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설비로 향했다. 54세, 올해로 이 회사에 몸담은 지 30년째였다. 그의 얼굴엔 밤샘 근무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온도 센서를 확인하고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밸브를 조정하는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30년 동안 이 공장의 모든 설비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어느 기계가 언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휴, 이제 괜찮아. 냉각수 순환이 막혀 있었네. 진우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10분만 늦었어도 설비 전체가 과열되어 최소 일주일은 생산이 중단될 뻔했다. 그렇게 되면 납품 일정이 틀어지고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지난 30년 동안 진우가 막아낸 위기가 몇 번이었던가. 한 번은 전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뻔한 것을 새벽에 발견해 막았고, 또 한 번은 원자재 불량을 조기에 찾아내어 불량품 대량 생산을 막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억 원, 때로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아준 셈이었다. 진우는 작업 일지에 오늘의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발생 시간, 원인, 조치 사항, 재발 방지 대책까지. 그의 일지는 공장 운영의 바이블과도 같았다. 신입사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진우 과장의 일지를 뒤적였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 해결책을 배웠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6시였다. 밤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니 8시간째 일하고 있는 셈이었다. 원래 야간 근무 담당은 따로 있었지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진우에게 연락이 왔다. 과장님만 믿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다. 믿는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말과 같았다.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압박과 다르지 않았다. 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냈다. 요즘 들어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라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무리하지 않는 건 불가능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번 달도 휴일 근무가 3번이나 표시되어 있었다. 물론 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사장의 말을 들은 지도 벌써 5년째였다. 그래도 진우는 묵묵히 일했다.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 회사는 자신이 청춘을 바친 곳이었다. 20대 중반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결혼도 이 회사에 다니면서 했고 아이들도 이 회사 월급으로 키웠다. 회사는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월급명 세서를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씁쓸함. 30년 근속자의 월급이 세전 320만 원이라는 현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5년째 동결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회사가 어려우니까. 진우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하지만 그 다독임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진우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봤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향한 의지가 남아 있었다. 진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지금 내 눈빛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30년 전 처음 이 회사 정문을 들어설 때의 그 설렘과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또 밤새 나갔다 왔어요? 응, 설비 문제가 좀 있어서. 회사에서 수당이라도 주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그 대답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을 그녀는 존경했다. 진우는 간단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공장의 경고음이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30년의 무게를 짊어진 채. 건배. 대한정밀 회의실이 오늘따라 시끌벅적했다. 신입사원 환영회가 한창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피자가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사실 이런 자리가 편하지는 않았다. 나이도 가장 많고 직급도 애매했다. 과장이라고는 하지만 관리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직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였다. 최 과장님도 한잔 하세요. 영업팀의 젊은 직원이 진우에게 맥주를 따라주었다. 진우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테이블 중앙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신입사원 이서현이 앉아 있었다. 26세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관리부서로 입사했다. 깔끔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다. 서현 씨, 우리 회사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어요? 총무팀 김대리가 물었다. 네, 다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우리 회사 복지가 좋죠? 요즘 중소기업 중에 우리만큼 신입한테 잘 주는 데가 없어요. 그 말에 진우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복지가 좋다니 자신이 아는 회사와는 다른 얘기 같았다. 제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첫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랐어요. 서연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뭐라고 했지? 350만 원? 요즘 신입 시세가 그렇죠. 대졸 신입이면 300 후반은 줘야 구인이 되니까요. 인사 담당 이 과장이 덧붙였다.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의 월급은 세전 320만 원이었다. 30년을 일한 자신보다 갓 입사한 신입이 30만 원을 더 받는다니. 물론 요즘 신입 초봉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였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것도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신입이 자신보다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달랐다. 진우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설비 점검이 있어서요. 벌써 가세요? 조금만 더 계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가슴속을 휘저었다. 30년이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설비를 배우고 생산 공정을 익히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지켜왔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새벽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왔다. 그 30년의 가치가 고작 320만 원이라니. 진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다.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심호흡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늘었다.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산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30년 근속 평균 연봉, 생산관리 경력직 연봉. 검색 결과를 보니 더 참담했다. 비슷한 경력의 다른 회사 직원들은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180만 원의 차이.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진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환영회는 여전히 즐겁게 진행 중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번호였다. 네, 최진우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4번 라인에서 또 이상 신호가 뜨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야간 근무자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차에서 내렸다. 다시 공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환영회장 창문을 힐끗 쳐다봤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특히 신입 서연은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워 보였다. 저 친구는 알까? 자기가 받는 월급이 30년 근속자보다 많다는 걸.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4번 라인 앞에 도착하니 야간 근무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퇴근하시는 거 알면서도. 괜찮습니다. 어디 봅시다. 진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설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센서를 확인하고 배선을 살피고 제어판을 체크했다. 3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반복한 동작이었다. 문제는 금방 찾았다. 센서 접촉 불량이었다. 간단히 조치를 마치고 진우는 작업 일지를 작성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그 말이었다. 과장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말. 진우는 피식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의 월급이 고작 320만 원이라니. 신입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라니.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진우는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집으로 가야 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진우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함 같은 것.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주말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 많이 늦게 들어왔던데 괜찮아요? 응, 그냥 설비 점검하느라. 진우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내준 토스트를 집어들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다. 여보. 응? 우리 회사 신입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알아요? 아내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바라봤다. 글쎄요, 요즘 신입들 많이 받는다던데. 한 300 정도? 350만 원이래요. 어머, 그렇게나? 나보다 30만 원 많아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일한 당신보다요? 그렇다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명절에도 집에 없고 밤중에도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고 몸이 아파도 참으며 일했다. 그 30년의 헌신이 고작 320만 원의 가치라니. 여보, 회사에 한번 얘기해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겠어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장에게 월급 인상을 요구한다. 상상만으로도 어려웠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당신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된 게 다 당신 덕분이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다. 진우는 지난 30년간 대한정밀의 생산 현장을 지켜온 핵심 인력이었다. 설비 고장을 미리 예방하고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다. 그가 없었다면 회사는 이미 여러 번 큰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다. 보너스도 승진도 특별 수당도 없었다. 그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일요일 아침 사람들은 각자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언제 제대로 쉬어봤지?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열어봤다. 지난 6개월간의 근무 기록을 훑어봤다.
휴일 근무, 야간 대기, 새벽 호출.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무했다. 나는 그냥 부품이었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회사 입장에서 자신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다. 30년의 경력도 쌓아온 노하우도 회사를 위한 희생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다. 신입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30년 근속자의 처우는 외면하는 회사. 이게 자신이 30년 동안 충성을 바친 곳의 실체였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왜 나는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30년 동안 묵묵히 참아왔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에,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진우는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결정했어요. 뭘요? 월요일에 사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제대로. 아내의 얼굴에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잘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사장에게 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공로를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지난 5년간 예방한 설비 고장 횟수, 그로 인해 절감된 비용, 품질 개선 실적, 생산성 향상 수치.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A사 용지 3장이 빼곡히 채워졌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자신의 처우를 적었다. 월급 320만 원, 5년째 동결, 야간 수당 없음, 휴일 근무 수당 없음.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합당한 수준의 월급 인상,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최소한의 존중. 노트를 덮으며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적어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정리한 자료를 들고 사장실로 향했다. 손에 땀이 났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사장실 문 앞에서 진우는 잠시 멈춰섰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사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박 사장은 대한정밀의 창업주였다. 오, 진우 과장. 무슨 일이야? 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 사장은 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안경을 벗었다. 그래, 앉아. 무슨 일인데? 진우는 준비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 30년 동안 몸담아 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30년 만의 각성이. 박 사장은 진우가 펼쳐놓은 자료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A사 용지 3장에 빼곡히 적힌 숫자와 내용들. 진우의 떨리는 손이 첫 장을 가리켰다. 지난 5년간 제가 예방한 설비 고장만 67건입니다. 만약 이 고장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생산 중단 손실과 수리 비용이 최소 18억 원에 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30년 동안 준비한 말이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해서 조치한 품질 불량 건수는 124건입니다. 이게 만약 출하됐다면 반품과 위약금, 신뢰도 하락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여전히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사장님. 진우는 두 번째 용지를 펼쳤다. 저는 5년째 월급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전 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의 월급이 35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박 사장이 입을 열려다 멈췄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물론 요즘 신입 시세가 올랐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사장님, 30년 근속자가 신입보다 적게 받는 게 합당합니까? 박 사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 과장 말도 이해는 해.
그런데 지금 회사 사정이 어떤지 자네도 알잖아. 경기가 안 좋아서 수주가 줄었고 자재값은 계속 오르고. 하지만 신입은 채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높은 월급으로요. 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우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건 신입을 안 뽑을 수가 없었어. 요즘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350 안 주면 아예 지원을 안 해. 그럼 30년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우 과장. 박 사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사가 어려운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5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우는 세 번째 용지를 꺼냈다.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경력과 기여도를 고려한 합당한 수준의 월급 인상, 그리고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입니다. 박 사장은 자료를 받아들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 과장, 자네가 회사에 기여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건 자네가 받는 월급에 대한 당연한 업무야. 설비 관리가 자네 일 아닌가?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사장님, 하지만 제가 한 일은 단순한 설비 관리를 넘어섭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명절에도.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그게 특별한 건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일해.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진우 과장, 솔직히 말하지. 자네 나이가 몇인가? 54세. 요즘 그 나이에 재취업이 쉬운가? 이 회사 아니면 자네가 갈 곳이 어디 있어?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 사장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봐. 회사가 지금 자네한테 320 주는 것도 사실 부담이야. 솔직히 요즘 젊은 애들 뽑으면 더 싸게 쓸 수 있거든. 사장님. 하지만 자네가 오래 다녔으니까 정든 사람이니까 그냥 두는 거야. 그걸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 이제 나가봐. 나도 바쁘니까. 박 사장이 손을 내저었다. 진우를 쫓아내는 제스처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해간 자료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박 사장은 그것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 사장님. 문 앞에서 진우가 돌아섰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한 일들이 정말 당연한 것들이었습니까? 박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자신의 서류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진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여 치솟았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다. 누구도 진우의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진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다. 사장실에서 온 전체 공지였다. 제목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직원 협조 요청. 내용은 간단했다. 이번 분기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해달라는 것. 특히 생산부서는 야간 및 주말 근무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진우는 피식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협조 요청. 더 노력하라. 회사를 위해. 하지만 정작 회사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던가? 진우는 이메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점검해야 할 설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설비 앞에 서서 진우는 스패너를 들었다. 30년 동안 수없이 잡아온 공구. 익숙한 무게감.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걸 왜 하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오늘은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다. 진우는 스패너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했다. 이력서 양식.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다. 진우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54세, 30년 경력,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 진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스패너를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갔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렸다고 불렀지만 진우는 나중에 먹겠다고만 답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30년의 끝이 이렇게 오는구나. 진우는 마우스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름 최진우. 나이 54세. 경력 대한정밀 생산관리 30년. 주요 업무 설비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공정 개선.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진우는 새삼 깨달았다.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설비 고장 예방 전문가. 품질 관리 베테랑. 생산 효율 개선 전문가. 이 모든 타이틀이 자신에게 있었다. 하지만 대한정밀에서는 그저 진우 과장일 뿐이었다. 이력서를 완성하고 진우는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은 최진우 이력서 2026.02로 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열었다. 사직서. 빈 문서를 한참 바라보던 진우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사직서. 대표이사 박영수 귀하.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대한정밀에서 근무하며 문장을 이어가던 진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동안 대한정밀에서 근무하며 뒤에 무슨 말을 써야 할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짓말이다. 30년 동안 회사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건 참는 법뿐이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마지막 몇 년은 보람보다 허탈함이 더 컸다. 감사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30년을 바쳤는데 신입보다 적은 월급을 준 것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진우는 지우개를 눌러 문장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 썼다. 사직서. 대표이사 박영수 귀하. 본인은 2026년 2월 28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30일 전 통보 원칙에 따라 이 서한을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최진우. 간결했다. 감정도 미련도 담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적었다. 문서를 저장하고 진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54세의 새로운 시작.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똑똑.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녁 식사라도 하고 해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미안해요. 지금 나갈게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함께 살아온 30년의 동반자였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 받은 모욕, 그리고 내린 결심. 아내는 조용히 들었다. 놀라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여보, 당신이 옳아요.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나이가 뭐 어때서요? 당신 실력이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내의 말에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25세, 대한정밀에 막 입사했던 그때의 자신. 형, 30년 뒤에 형은 뭐 하고 있어요? 젊은 진우가 물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해. 회사는요? 30년이나 다닌 회사. 거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럼 형은 실패한 건가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 거야. 진짜 내 가치를 인정받는 곳을 찾는 거지. 꿈에서 깬 진우는 시계를 봤다. 새벽 5시였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전화가 와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다. 진우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일할 것이다.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정해진 업무만 할 것이다. 그리고 퇴사일까지 차분히 준비할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젯밤 인쇄해온 사직서가 들어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는 봉투를 들고 사장실로 향했다. 비서에게 사장이 있는지 물었다. 네, 계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달할 게 있어서요.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요, 직접 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사장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오, 진우 과장. 무슨 일인가? 진우는 대답 대신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박 사장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꺼내서 읽는 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네, 진담인가? 네, 진담입니다. 어제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건 좀 생각해 보자고. 아닙니다, 사장님. 이미 결정했습니다. 박 사장은 사직서를 내려놓고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 과장, 진정해. 30년 다닌 회사를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자네 나이에 이직이 쉽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진우는 인사를 하고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진우의 일상은 묘하게 달라졌다. 오전 9시 정시 출근, 오후 6시 정시 퇴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새벽 호출이 와도 받지 않았다. 주말 근무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진우의 이런 변화는 곧 공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 8시 진우가 퇴근한 지 2시간 후였다. 3번 라인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 야간 근무자인 김대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3번 라인 압력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뉴얼 7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매뉴얼대로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설비업체에 연락하세요. 긴급 출동 서비스 있잖아요. 하지만 비용이. 그건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퇴근했으니 내일 출근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아내와 함께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차를 몰고 회사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진우는 생산팀장에게 불려갔다. 최 과장, 어제 왜 안 나왔어요? 3번 라인 때문에 생산이 2시간이나 중단됐다고요. 제 근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 외 시간은 제 개인 시간입니다.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최 과장, 지금 장난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낸 거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일 팽개치면 어떡해요?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제 근무 시간 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무보수 야간 근무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팀장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진우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진우가 정상이고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진우는 자리로 돌아와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문서화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문서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비의 미세한 소리 변화로 고장을 예측하는 능력, 원자재의 색깔만 보고 분량을 판단하는 감각, 생산 라인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은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건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관이었다. 금요일 오후 품질 문제가 터졌다. 납품할 제품 중 일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 불량률은 3%. 기준치인 1%를 훨씬 넘는 수치였다. 최 과장님, 이거 원인이 뭘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샘플을 들고 왔다. 진우는 샘플을 자세히 살펴봤다. 균열의 패턴, 위치, 깊이. 한눈에 원인이 보였다. 이번 라인 냉각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온도 설정을 5도 낮추고 냉각 시간을 20초 늘려보세요. 어떻게 아세요? 균열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엔지니어는 진우의 조언대로 설정을 변경했다. 그리고 1시간 후 불량률은 0.5%로 떨어졌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엔지니어는 감탄했지만 진우는 쓴웃음만 지었다. 대단하다고 하면서 월급은 신임만도 못하게 주더니. 그날 저녁 퇴근 직전에 박 사장이 진우를 불렀다. 진우 과장, 정말로 떠날 건가? 네, 사장님. 조건을 다시 생각해봤네. 월급 50만 원 올려줄게. 그러니까 370만 원. 어때? 진우는 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장님, 일주일 전에 제가 찾아왔을 때는 한 푼도 안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회사 사정이 그랬고,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습니까? 그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50만 원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느낀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네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가? 30년 일한 사람을 신입보다 낮게 평가하는 게 존중입니까? 야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고 수당도 주지 않는 게 존중입니까? 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네 지금 배은망덕한 거 아닌가? 그동안 회사가 자네한테 월급 줬잖아. 월급은 제 노동의 대가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뭐? 그리고 그 대가마저도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진우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드디어 내뱉었다. 주말 동안 진우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다. 생산관리 경력직을 찾는 회사들에 지원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 부딪혀보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주말 동안 1번 라인에서 대형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리하는데 이틀이 걸렸고 그 사이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최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생산팀장이 진우를 찾아왔다. 최 과장, 1번 라인 상태 좀 봐주세요. 수리는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진우는 라인을 점검했다. 역시나 문제가 있었다. 수리는 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이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또 고장이 날 게 뻔했다. 여기 베어링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렬도 다시 해야 하고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하루는 걸립니다.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루나요? 그럼 생산 일정이.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다음 주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팀장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일단 지금은 그냥 돌려요. 급한 주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팀장을 설득하고 사장에게까지 보고해서라도 제대로 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차피 곧 떠날 곳이었다. 수요일 예상대로 1번 라인이 또 멈췄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베어링이 완전히 파손되면서 주변 부품까지 손상됐다.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고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그보다 훨씬 컸다. 박 사장이 회의실로 전 직원을 소집했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대형 사고가 왜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 사장의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다. 최 과장은 이런 거 미리 못 봤어? 보고했습니다. 베어링 교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왜 안 했어? 생산팀장님께서 일정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하셨습니다. 박 사장의 시선이 팀장에게로 옮겨갔다.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급한 주문이 있어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정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진우 과장님이십니까? 저는 태산산업인사팀입니다. 진우의 가슴이 뛰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가능하십니까? 진우는 달력을 떠올렸다. 금요일 오전 가능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첫 번째 기회였다. 30년 경력이 인정받는 첫 번째 기회.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겼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네요. 면접 연락 왔어요. 정말요? 어디서? 태산산업이라고 중견기업이에요. 아내가 진우를 껴안았다. 잘 됐네요. 당신이라면 분명 합격할 거예요. 진우도 아내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태산산업에 대해 조사했다. 직원 수 300명,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 연평균 15%. 괜찮은 회사였다. 목요일 아침 출근한 진우는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신입 서연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과장님, 정말 퇴사하시는 거예요? 응, 이번 달 말에. 아쉽네요. 저 과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배울 건 많지 않아.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게 나을 거야. 네?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 자네도 오래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최진우 과장님이십니까? 한솔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두 번째 면접 요청이었다.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길이. 금요일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면접을 위해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어깨가 조금 빡빡했다. 거울 앞에 선 진우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다. 흰머리가 제법 섞인 머리,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30년 만에 되찾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잘 다녀와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현관에서 아내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다. 응, 다녀올게. 태산산업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했다. 진우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단순히 높은 연봉? 아니었다. 물론 합당한 대우는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었다. 존중.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30년 경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 그것이 진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태산산업 본사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로비에는 최신 설비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인사팀 박 과장이 진우를 맞이했다. 최진우 과장님이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은 진우는 면접관 3명과 마주 앉았다.
생산본부장, 인사팀장, 그리고 공장장이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생산본부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진우는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했다. 최진우입니다. 대한정밀에서 30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설비관리, 품질관리, 생산공정 개선이었고, 진우는 자신의 경력을 차분히 설명했다. 이력서에 적었던 성과들, 예방한 사고들, 개선한 공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간 쌓아온 현장 감각을 강조했다. 면접관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특히 공장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최 과장님, 혹시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대한정밀에서 5년 전에 제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돌발 고장이 70% 감소했습니다. 오, 그게 사실입니까? 증빙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다. 예방 정비 전후의 고장 횟수 비교, 비용 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수치. 모든 게 명확한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었다. 면접관들은 자료를 돌려보며 감탄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저희 공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공장도 요즘 돌발 고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았다. 진우는 면접이 끝날 때쯤 확신했다. 이곳에서는 내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면접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는데 생산본부장이 따라 나왔다. 최 과장님, 잠깐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 과장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에 예방 정비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분. 감사합니다. 처우 조건은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진우는 준비한 답을 말했다. 연봉 6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받는 월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경력과 능력을 생각하면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니었다. 생산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악수를 나누고 회사를 나섰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느낌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넓었구나. 대한정밀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30년을 바친 곳이니까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세상에는 진우의 가치를 알아보는 곳이 있었다. 경력을 존중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곳이. 월요일 출근한 진우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했다. 이제 퇴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점심시간 동료 몇 명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최 과장님, 정말 퇴사하시는 거예요? 응, 이번 달 말에. 다음 직장은 정하셨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면접은 봤어. 부럽네요. 저희도 나가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해서. 진우는 동료를 바라봤다. 40대 중반의 이대리, 그 역시 15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진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대리도 충분히 다른 데 갈 수 있어. 저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15년 경력이 특별한 기술이야. 자신감을 가져. 이대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쉽지 않죠. 식구들도 있고. 진우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자신이 그랬으니까.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마음. 하지만 진우는 깨달았다. 그 두려움은 회사가 심어놓은 것이라는 걸. 너희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어려워. 지금 받는 것도 감사해야 해. 그런 말들로 직원들을 묶어두는 것.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경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다. 수요일 오후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태산산업 인사팀이었다. 최진우 과장님 합격하셨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감사합니다. 처우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연봉 6천만 원, 그리고 설비관리팀 책임자로 입사하시면 됩니다. 직급은 차장입니다. 차장. 진우는 30년 동안 과장이었다.
대한정밀에는 승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태산산업은 달랐다. 경력을 인정해서 바로 차장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입사 일정은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3월 초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3월 3일 출근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냈다. 54세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진우는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합격했어요. 정말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연봉 6천, 직급은 차장. 여보, 정말 잘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를 껴안았다. 30년 동안 묵묵히 일했던 남편이 드디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진우도 아내를 꼭 안았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진우는 대한정밀의 사직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월 28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30년의 끝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목요일 아침 진우는 박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다음 직장이 확정됐습니다. 3월 3일 출근입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야? 태산산업입니다. 태산산업? 거기 우리 경쟁사 아닌가? 경쟁사는 아닙니다. 품목이 다릅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 과장, 정말 마지막이야. 조건 더 올려줄 테니까 남아. 어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얼마 준다는데? 연봉 6천만 원, 차장 직급입니다. 박 사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 조건은 대한정밀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먼. 하지만 인수인계는 제대로 해야 해.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진우는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꼈다. 드디어 끝이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진우의 퇴사 소식은 공장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여겼지만 곧 현실이 되었다. 최 과장님이 정말 떠나신대. 차장으로 승진해서 가신대. 연봉이 2배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러움과 동시에 자극이 되었다. 나도 이력서 넣어볼까? 여기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알아봐야겠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진우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다. 월요일부터 진우는 본격적인 인수인계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정된 사람은 입사 3년 차인 김대리였다. 과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김대리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매뉴얼 보면서 하나씩 익히면 돼요. 하지만 진우도 알고 있었다.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30년의 경험은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화요일 첫 번째 문제가 터졌다. 이번 라인에서 제품 불량률이 갑자기 5%로 치솟았다. 김대리가 당황해서 진우를 찾았다. 과장님, 원인을 모르겠어요. 설정은 다 정상인데. 진우는 현장에 가서 제품을 살펴봤다. 그리고 라인 옆에 쌓인 원자재를 확인했다. 원자재가 바뀌었네요. 네. 똑같은 규격인데요. 규격은 같지만 제조사가 다릅니다. 이 원자재는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건조 시간을 30초 더 늘려야 합니다. 김대리가 설정을 바꾸자 불량률은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하셨어요? 원자재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제조사 제품은 예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김대리는 메모를 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과장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수요일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3번 라인의 핵심 설비가 멈췄다. 에러 코드는 E-47. 매뉴얼에는 제어판 점검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김대리와 엔지니어들이 2시간 동안 씨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진우에게 연락이 왔다.
진우는 한눈에 문제를 파악했다. 메인 케이블 접속 불량이에요. 여기 보세요. 접점이 산화되어 있죠? 아, 정말 그러네요. 이 설비는 습도에 민감해요.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죠. 케이블을 청소하고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15분 만에 설비가 다시 돌아갔다. 김 대리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장님, 솔직히 걱정돼요. 과장님 없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경험을 쌓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하지만 과장님처럼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글쎄요. 10년? 20년? 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김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목요일 오후 박 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최 과장이 떠나면 생산 현장에 큰 공백이 생길 겁니다. 대책을 논의합시다. 생산팀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이번 주에만 최 과장님이 해결한 문제가 5건입니다. 김 대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을 더 뽑아야 하나? 문제는 단순히 인원수가 아닙니다. 최 과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는 사람을 더 뽑는다고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 사장은 책상을 쳤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조건 더 올려줄 테니까 다시 설득해봐. 이미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님 의지가 확고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박 사장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진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지키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금요일 진우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침부터 많은 직원들이 진우를 찾아왔다. 작별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하고 아쉬움을 전했다.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우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사람들. 점심때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고 간단히 모였다. 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년. 쉽지 않은 세월인데.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과장님, 새 직장에서도 잘 되실 거예요. 건배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분위기는 묘했다. 축하와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오후 4시 진우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둘러봤다.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3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 각 설비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다. 여기서 처음 설비를 배웠고 저기서 큰 사고를 막았고 그곳에서 밤을 새워 수리했고. 진우는 각 설비에 손을 대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돌볼 거야. 5시 30분 진우는 개인 물품을 정리해서 박스에 담았다. 30년의 흔적이 생각보다 적었다. 박스 2개면 충분했다. 사무실 동료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최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 직장에서 대박 나세요. 가끔 연락해요. 진우는 한 명씩 안아주며 작별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실에 들렀다. 사장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 사장은 창밖을 보고 있다가 돌아섰다. 그래, 수고했네.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우 과장. 네? 자네가 떠나면 이 공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돌아갈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대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박 사장이 예전에 했던 말이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건강하게. 사장님도 건강하십시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장실을 나왔다. 6시 진우는 회사 정문을 나섰다. 박스 2개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뒤돌아보니 대한정밀의 간판이 보였다. 30년을 보낸 곳.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우가 떠난 첫 주 대한정밀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김 대리가 진우의 자리를 맡아 설비를 관리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 맡은 일을 했다.
박 사장도 안도했다. 봐, 별일 없잖아. 사람 없으면 어때, 회사는 돌아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월요일 오후 1번 라인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되었다. 김 대리가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매뉴얼을 뒤져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 일단 계속 돌립시다. 지켜보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멈추고요. 화요일 진동은 더 심해졌다. 하지만 생산 일정이 빡빡해서 라인을 멈출 수가 없었다. 수요일 오전 10시 1번 라인이 큰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주축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주변 부품까지 손상된 것이었다. 이게 얼마야? 박 사장이 수리 견적서를 보며 소리쳤다.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리 기간이 2주 걸립니다. 2주? 그럼 납품은 어떻게 하고? 대체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라인에 무리가 갑니다. 박 사장은 책상을 쳤다. 최 과장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목요일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주요 거래처에서 납품된 제품 중 20%에서 품질 불량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전량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품질 팀장이 보고했다. 금액이 얼마야?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약금까지 합치면 2억이 넘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원인이 뭐야? 원자재 건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정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럼 왜 불량이 나온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였다면 알았을 것이다. 원자재 제조사가 바뀌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30년 경험은 글로 옮길 수 없었다. 금요일 박 사장은 긴급 경영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한 달 손실액을 보고해. 재무팀장이 자료를 펼쳤다. 1번 라인 수리비 4천만 원, 불량품 회수 및 위약금 2억 원, 생산 중단으로 인한 기회 손실 1억 원. 총 3억 4천만 원입니다. 박 사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 달 만에 3억이 넘게 날아갔어. 그리고 다음 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김 대리가 아직 현장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최진우 차장님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박 사장은 책상을 쾅 쳤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 같아? 이미 다른 데 갔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진우 과장. 아니, 차장. 나야, 박영수. 아,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 말이야.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없나?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새 직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대폭 올려줄게. 연봉 7천, 아니 8천까지 줄 수 있어. 사장님, 저는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존중받지 못해서입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신임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박 사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에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경력을 인정받고 제 의견을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 사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지키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3번 라인의 핵심 부품이 고장났는데 김 대리를 포함해 누구도 수리할 수 없었다. 설비업체 긴급 출동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불러. 화요일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 품질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입니다. 연간 거래액 15억 원 규모입니다. 박 사장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수요일 젊은 직원 3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냈다. 최 과장님처럼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 이탈이 시작되었다. 목요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최근 실적 악화로 인해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박 사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진우가 처음 찾아왔을 때 합당한 대우를 요구했을 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월급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돼. 사람은 언제나 대체 가능해. 얼마나 오만했던가. 30년 경력의 가치를 몰라봤고 한 사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충성심을 착취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다. 박 사장은 서랍에서 진우가 남긴 인수인계 자료를 꺼냈다. 꼼꼼하게 정리된 매뉴얼,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일지, 각 설비별 특성 기록. 하지만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도 진우를 대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종이에 적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 현장을 읽는 감각,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 그것은 30년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박 사장은 그 30년을 함부로 대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진우는 이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정밀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3월의 첫 주 월요일 아침 진우는 태산산업의 정문 앞에 섰다. 새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다. 30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최진우 차장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인사팀 박 과장이 밝게 맞아주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안내를 받아 설비관리팀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팀원들이 일어나 박수로 환영했다. 차장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어색하면서도 감동스러웠다. 대한정밀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환영이었다. 오전 회의에서 생산본부장이 진우를 소개했다. 최진우 차장님은 30년 경력의 생산관리 전문가십니다. 앞으로 우리 공장의 설비 관리 전반을 책임지실 겁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공장을 돌아봤다. 대한정밀보다 규모가 컸고 설비도 더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곳곳에 개선할 점들이 보였다. 여기는 예방 정비가 체계적이지 않네. 이 라인 배치는 비효율적이야. 설비 점검 주기가 너무 길어. 진우는 노트에 하나씩 메모했다. 첫날부터 일거리가 보였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었으니까.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진우는 팀 분위기를 파악했다. 차장님, 저희 공장 요즘 돌발 고장이 많아서 골치예요. 어떤 종류의 고장이 많나요? 주로 베어링이랑 모터 쪽이요. 갑자기 멈춰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방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했던 경험을 적용해보죠. 정말요? 그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오후에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각 설비의 상태를 점검했다. 30년 경력자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보였다. 이 설비는 곧 문제가 생기겠네. 여기는 정렬이 안 맞았어. 이 부품은 조만간 교체해야 해. 진우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노트에 메모하고 팀원들에게 질문하며 현황을 파악했다. 첫 주가 지나고 진우는 개선 계획서를 작성했다. 예방 정비 시스템 구축, 설비 점검 주기 재설정, 라인 배치 개선, 부품 재고 관리 시스템 도입. 생산본부장은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현장을 보니 개선점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승인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진우의 제안은 즉각 실행되었다. 대한정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달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돌발 고장이 60% 감소했다. 생산 효율은 15% 향상되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최 차장님 덕분에 공장이 달라졌습니다. 생산팀장이 감사 인사를 했다. 아닙니다. 다들 잘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진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다. 이게 바로 내 가치구나.
어느 금요일 저녁 진우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차장님 건배. 차장님 덕분에 우리 팀이 이번 달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어요.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설비를 잘 아세요? 진우는 술잔을 들며 대답했다. 30년이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운 겁니다. 30년. 대단하세요.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자리를 뜨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차장님, 저 김대리입니다. 대한정밀. 진우는 목소리를 알아챘다. 자신의 후임이었던 김대리였다. 아, 김대리. 무슨 일이에요? 차장님,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비 고장도 자주 나고 품질 문제도 계속 생기고. 전화기 너머로 김대리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사장님이 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컨설턴트로라도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김대리 미안하지만 어렵겠어요. 저는 지금 제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괜한 부탁드렸습니다. 대신 조언 하나 드리죠. 네. 김대리도 이력서 내보세요. 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김대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김대리도 3년 경력이잖아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회식 자리로 돌아왔다. 차장님 무슨 전화였어요? 아, 옛날 회사에서요. 그 회사 요즘 어렵다던데요? 그런가 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대한정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과거였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아내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알아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내 의견이 존중받고 내 경험이 인정받고. 아내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여보.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나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몇 달 후 진우는 태산산업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예방 정비 시스템은 전사적으로 확대되었고 진우의 노하우는 전체 공장에 적용되었다. 회사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여름 진우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54세에 새롭게 시작한 회사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승진이었다. 최진우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동료들이 박수를 보냈다. 진우는 감사 인사를 하며 생각했다. 만약 대한정밀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전히 과장으로 320만 원 월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변화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 가을 진우는 우연히 대한정밀 소식을 들었다. 주요 거래처를 잃고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것이었다. 박 사장은 경영권을 잃었고 많은 직원들이 퇴사했다고 했다. 진우는 안타까웠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겨울 태산산업은 업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진우는 생산혁신 공로상을 받았다. 최진우 부장의 30년 경력과 노하우가 우리 회사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장의 치사였다. 진우는 무대에 올라 상패를 받았다. 객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진우는 아내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 해냈어. 1년 후 진우는 후배 직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다. 주제는 경력 관리와 자기 가치 인정. 여러분, 제가 30년 경력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진우를 바라봤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회사를 변화시키거나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옮기거나.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는 54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젊으니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젊은 직원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부장님,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제 가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진우는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30년의 어둠 끝에 찾은 빛. 그 빛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 진우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찾았다. 존중받는 살. 가치를 인정받는 살. 행복한 살.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합니다. 30년이든 3년이든 당신의 경력은 소중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할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용기 내어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